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 하나예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의 의미를 가진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제2의 인터넷이라고도 불리고 있지요. 메타버스에는 공간 개념이 있고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보다 실제감을 더 느낄 수 있지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메타버스는 기존 인터넷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우주 체험, 재난 체험 등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도 경험해 볼 수 있어 활용도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속도 등 메타버스와 연관된 기술과 콘텐츠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교육, 문화, 예술, 의료,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무궁무진한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메타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주었지만 동시에 악성 댓글,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문제를 낳기도 했어요. 인터넷 시대에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메타버스를 건강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메타버스의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첫째,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이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따라 온전하게 행동해야 해요. 메타버스에서는 실제의 자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가상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 간극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둘째,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전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이용자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부터 운영까지 고려해야 하고 메타버스에서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개발과 운영 입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요. 셋째, 메타버스의 사회 경제적 혜택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해요.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이러한 메타버스의 혜택이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타버스의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8가지 윤리 원칙이 있어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메타버스에서 우리 모두는 진실하게 행동해야 해요. 자신의 SNS에 무심코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로 인해서 누군가 곤란해졌다고 잠시 상상해볼까요? 곤란해진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따지고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어요. 단순한 SNS 해프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비약될 수도 있지요.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에요. 가상 자아로서 우리가 한 행동은 현실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진실한 가상 자아를 만들어야 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해요.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성실하고 진실한 가상 자아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구현하고 이용자들이 진실한 가상 자아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둘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모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SNS에 글을 올릴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본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회 문제를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공유하면서 훗일이 걱정된다면
여러분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메타버스는 자유를 침해받는 공간이어서는 안 돼요. 의사 표현과 행동 방식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요.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갖춰야 해요. 자율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사회 규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때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법이나 사회 규칙에 제재받거나 타율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죠.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립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선택권이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해요. 셋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상대의 이익도 고려해야 해요. 현재 메타버스에서 거대 독점 기업이 나올까봐 벌써 우려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도 있지만 자칫 독점되었을 때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린다거나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탐욕이에요. 소비자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이 문제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악성 소비자로 고초를 겪는 기업도 많아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근본 원인이죠. 이렇게 탐욕스러운 기업이나 악성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메타버스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처럼 상대의 이익도 고려하여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소통할 때나 재화를 교환할 때도 타인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용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적인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요. 넷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존중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실제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지 부담스럽겠죠? 더 나아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연인이나 친구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를 1.2에서 3.6m라고 했어요. 메타버스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거리가 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보호받고 싶어 하고, 이러한 자신의 공간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달리 공간 개념이 있고, 몰입감을 높여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가상 자아와 현실 자아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자아의 활동과 동선을 고려하여 가상 공간 내 타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공간뿐 아니라 우리는 타인이 메타버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존중해야 하지요.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용자들의 사적 영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 방식과 수단을 고안해야 하고,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 이용자가 대응할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즉, 메타버스 이용자의 부주의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는 환경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다섯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모두 공정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인터넷의 장점 중 하나는 복제의 용이성과 확산성이에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된 저작물은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렵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된 저작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질적인 차이도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게다가 타인과 공유하기도 쉽죠.
이런 특성은 저작물의 공유와 확산에는 장점이 있지만 불법 복제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하고 사람의 외모, 말투, 동작, 심지어는 물건과 건물까지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더 광범위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메타버스에서는 과거 인터넷보다 공정함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해요.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창작 및 생산 활동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해요. 또한 창작 및 생산 활동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얻을 기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하게 창작, 생산, 유통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요.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용자들이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디지털 재화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창작, 생산, 유통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분배 과정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해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창작 또는 생산 활동을 할 때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고려해야 하지요. 여섯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진, 학력, 금융 등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아주 많지요.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보호해야 할 정보가 더 많아요. 안면인식, 홍채인식 등의 기술에 사용되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신체 반응, 뇌파 등 생체 정보, 의료 정보 같이 민감한 정보, 하물며 메타버스에서의 행동 정보까지 다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따라서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특히 아동 청소년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하지요. 또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수집, 이용되는 데이터의 다양한 범위를 이해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잘 인지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일곱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모두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의견도 인정해야 하지요.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모두 지구인으로 통하죠. 인터넷은 국적뿐 아니라 인종, 성별, 종교, 경제 수준의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터넷의 인종, 성별, 장애,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혐오 표현이 넘쳐나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제2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가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신체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즉, 메타버스 이용자들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메타버스에서 편견과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여덟째,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딥러닝 기술로 만든 인공지능이 성차별 발언을 했다거나 인간을 파멸시키고 싶다고 말한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통제된 환경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과 달리 딥러닝 기술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매우 높지만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깨끗하고 건강하다면 딥러닝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능도 건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깨끗하고 건강한 데이터를 통해 성장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데이터가 욕설, 혐오,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를 먹고 자란 인공지능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메타버스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배우고 자라는 학교와 같아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미래와 앞으로 그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렇게 보면 메타버스는 그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메타버스를 통해 현재의 세대가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사례들을 종종 봐왔어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도 그러한 결과 중 하나지요. 중요한 가치들 모두 양립될 수는 없을까요?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요. 정말 이제 우리에게는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현재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얻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만들어진 개발 방식과 운영 방법이 미래의 메타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또한 현재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미래의 메타버스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건강한 메타버스 환경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야 해요. 메타버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열어줄 거예요.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며 현실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주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공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메타버스는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우리에게 소중하듯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메타버스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인터넷 시대가 열리던 90년대에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메타버스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건강한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노력뿐이지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해 앞서 이야기한 8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개개인이 온전한 자아로서 안전한 경험을 하며 지속 발전 가능한 메타버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메타버스 세상에서 지켜야 할 3대 지향 가치와 8대 윤리 원칙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이러한 윤리 원칙을 잘 지킨다면 더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윤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그럼 여러분만 믿고 저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